다양하고 재밌는 스포츠 소식을 알려드리는 스포츠 전문 채널 SGS 매니저가 간다. 안녕하세요, 천혜린입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하면 어떤 것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쌀국수? 휴양지? 사실 한국에서 베트남은 1970년대 우리 국군이 참전한 월남전, 조금 더 들어가면 중국에 이은 새로운 생산기지 등의 이미지로 대표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관광지로 많은 여행객들이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베트남과 우리의 거리를 더 가깝게 한 인물의 여정이 최근에 마무리됐습니다. 2017년부터 베트남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박함서 감독이 계약 종료와 함께 그 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박함서 감독의 베트남 대표팀은 2022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 결승 합계 2대3으로 아쉽게 태국에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죠. 베트남은 임기 마지막 경기를 하는 박함서 감독의 고별전을 우승으로 장식하며 그를 떠나보내려 했지만 브라질도 고전한다는 안방 불패의 팀 태국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은 박함서 감독이 감독으로 재임하면서 이룬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내며 그와 작별했는데요. 이미 결승 1차전에서 베트남 축구 팬들은 대형 현수막을 통해 박함서 감독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박함서 감독은 다년간 코치 경력을 쌓았는데 특히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히딩크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일했습니다. 박함서 감독은 히딩크 감독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코치진과 스태프, 선수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며 4강 신화에 보이지 않게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렇게 2022 한일 월드컵 4강의 성과는 박함서 감독의 지도자 생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이후 박함서 감독은 2022 부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선임됐는데요. 하지만 그 대회에서 대표팀은 4강전에서 이란에 승부차기로 패했고 동메달로 대회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의 지도자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박함서 감독은 코치와 감독으로 K리그에서 그 이력을 쌓았지만 그가 지도하는 구단들은 대부분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팀이었죠. 그 중에서도 박함서 감독은 가지고 있는 전력을 극대화하며 성과를 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부족한 선수 자원과 지원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박함서 감독은 번번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박함서 감독의 프로축구 지도자로서의 경력은 2015년 상주 상무에서 더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현재 K3 리그 구단인 창원시청 시민구단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그의 지도자 이력도 멈출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런 박함서 감독에게 베트남 감독직은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60살을 넘어서는 나이에 박함서 감독은 세계 축구에서 먼 변방이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돌렸고 베트남 감독직 제안을 수락하며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낯선 땅에서 박함서 감독은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빠르게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장악하며 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박함서 감독은 베트남 선수들의 성향과 능력을 빠르게 파악했고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전술을 개발해 활용했는데요. 박함서 감독은 동남아시아 축구 선수들에게 있던 편견, 기술이 부족하고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에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선수들이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맞는 전술과 전략 부재가 부진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죠. 박함서 감독은 이전까지 베트남 대표팀에서 사용하던 포백 수비 전술을 버리고 3백으로 변화를 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3백 수비 전술에서 기용되는 강한 피지컬의 수비수 대신 발재간이 좋고 빌드업 능력이 뛰어난 선수로 수비수를 기용했는데요. 대신 대인 방어 능력과 강력한 체력을 가진 수비수 출신을 중앙 미드필더에 기용하며 두터운 수비벽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또한 양쪽 풀백들이 적극 수비에 가담하게 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베트남 대표팀의 전술은 5-4-1의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축구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하는 실리 축구로 변모한 것입니다. 이에 더해 박함서 감독은 선수들의 식단을 고영양식으로 바꾸고 선수들의 부상 등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에 더해 강력한 훈련으로 선수단을 단련했습니다.
이런 박항서 감독의 강하지만 따뜻한 강온 양면책은 베트남 축구를 빠르게 변화시켰는데요. 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은 과거 동남아시아권에서도 중위권으로 밀려 있었지만 박항서 감독의 부임 이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U23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결승전 진출에 성과를 이뤄냈고 성인 대표팀은 동남아시아 지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아시안게임 4강 진출,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 등의 성과를 만들어낸 건데요. 그 과정에서 그들보다 한 수 위 전력이라 평가받았던 동남아시아 축구의 맹주 태국, 국경을 맞댄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선곡에 베트남 국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는데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졌고 박항서 감독 또한 베트남에서 최고 인기 스타로 자리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죠. 국내 축구 팬들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4강을 이끈 히딩크 감독에 빗대어 박항서 감독에게 쌀국수와 히딩크를 합친 쌀딩크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소식은 국내 스포츠 기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고 이는 베트남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그가 국내로 잠시 귀국했을 때 박항서 감독은 국내 지도자 생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언론의 관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감행한 모험이 큰 성공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는 동남아시아 축구 전반에도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지역 축구의 최강자이지만 동남아시아 강자에만 머물러 있던 태국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도 축구에 대한 관심을 커지게 한 것인데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아시아에서도 그 존재감을 높이면서 동남아시아 축구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해당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켜 K리그의 동남아시아 선수 축구들이 진출하기도 했고 2부 리그지만 유럽리그에 진출하는 선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많은 인구를 그들의 성장 동력으로 보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긍정 이미지를 한층 더했다는 점에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여정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스포츠가 가진 순기능을 입증했고 나이를 잊은 도전 정신과 성공의 스토리 역시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축구 감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박항서 감독의 활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2023년 그의 베트남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축구 지도자로서의 여정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가 베트남에서 쌓은 노하우는 우리 축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그의 여정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그의 또 다른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오늘 소식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SGS 매니저가 간다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